안녕하십니까. 소울닥터 오명주입니다. 여름이죠.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면 무더위가 올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옷을 짧게 입기도 하고 시원하게 입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몸 부위가 드러나곤 하죠. 그래서 요즘 가장 진료를 할 때 많이 들어보는 게 첫 번째 다이어트, 그 다음에 셀룰라이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셀룰라이트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고 깊게, 그리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들어보고자 저희 병원에서 셀룰라이트, 비만, 그리고 안티에이징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수경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종 프리베 김수경 원장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게 쑥스럽네요. 아무튼 김수경 원장님은 15년 정도 우리나라 이제 비만, 피부, 그다음에 특히 셀룰라이트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여러 병원도 거치시고 본인들이 진료를 하면서 많은 케이스를 쌓으셨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셀룰라이트와 비만 때문에 우리 김수경 원장님을 병원에 어렵게 모셨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이제 저보다 훨씬 많은 셀룰라이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셀룰라이트에 대해서 이제 김수경 원장님하고 말씀을 나눌 텐데, 셀룰라이트에 대해서 많이 환자는 보셨죠? 네네네. 뭐 처음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뭐 셀룰라이트가 고민이다 뭐 이렇게 오시기보다는 뭐 뱃살을 빼고 싶다, 팔뚝살이 안 빠진다, 다이어트를 했는데도 뭐 승마살이나 허벅지살이 안 빠진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런 분들이 대부분은 어떤 셀룰라이트라는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으셔서 잘 빠지지 않고 다이어트를 해도 효과를 못 보셨었던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셀룰라이트라고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내가 정말 그런 게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인터넷상 많이 이야기가 되면서 자기가 셀룰라이트가 있다고 찾아오는 분도 있는데, 지금 좀 전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셀룰라이트를 질환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셀룰라이트를 단순히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병원 의사들이나 이렇게 치료하는 쪽에서는 셀룰라이트를 질환이라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셀룰라이트를 정의를 하시자면 어떻게? 보통 셀룰라이트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피부가 좀 겉으로만 울퉁불퉁한 어떤 텍스처 그 자체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사실은 셀룰라이트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지방 바깥에 있는 세포의 기질에 만성 염증이 생기면서 조금씩 섬유화가 되는 변화들을 같이 동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혈액이라든지 림프 순환이 잘 되지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섬유 부종이 생겨서 그 셀룰라이트 병변이 터질 듯하게 부어 오르면서 또 통증이 동반되는 그런 아프고 병든 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흔한 지방은 통닭을 먹다 보면 보게 되죠. 그래서 노란 게 너무 심해지면 점점 좀 딱딱해지고 좀 안 좋아지고 순환을 나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그게 밖에서 봤을 때 울퉁불퉁 할 정도까지 보이면 그걸 우리가 셀룰라이트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셀룰라이트 원인이 되게 많잖아요. 셀룰라이트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원인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지방세포가 커져서 어떤 비만 때문에 생기는 셀룰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포가 커지다 보면 지방세포 밖에 있는 어떤 조직의 혈액 림프 순환도 잘 되지 않으면서 지방 부종형 셀룰라이트가 또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방세포 바깥에 어떠한 이유로 만성 염증이 생기면 생기는 섬유 부종형 셀룰라이트가 한 가지의 또 유형이고 원인이기도 한데요. 이런 섬유 부종형 셀룰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체형적인 틀어짐, 뭐 구분 등이라든지 어깨 말림, 거북목 등이 생기는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사용하는 근육만 계속 사용하는 어떤 과사용이 되면서 그 근육들의 근막들이 유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유착 대변의 주변에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서 부종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원인이 하나가 있고요. 또는 이제 탄수화물 중독, 뭐 너무 단 음식이나 또는 과당이나 설탕이 많은 음식들을 많이 먹거나 또는 어떤 갑상선이라든지 부신 호르몬 이런 부분들의 이상이 생기게 되면 이런 지방세포 바깥의 조직에 어떤 만성 염증반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셀룰라이트가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을 또 섬유 부종형 셀룰라이트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셀룰라이트라고 하면 지방에 의해서만 생각을 하는데, 셀룰라이트를 지방하고 지방 바깥하고의 통합적인 질환으로 보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살이 쪄서 생기는 셀룰라이트. 두 번째로는 너무 살이 찌지 않았는데도 우리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잘못된 운동 습관이라든지 그런 경우에서 나는 지방은 정상적인데 지방을 싸고 있는 다른 막들이 문제를 더 유발을 하면서 셀룰라이트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물어보는 게 복근 운동하면 셀룰라이트가 준다거나 아니면 스쿼드나 이런 걸 하면 셀룰라이트가 줄 거라고들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반대죠. 네. 제가 봤었던 또 한 분도 그분은 허벅지 때문에 오셨었는데 운동을 굉장히 많이 헬스를 했는데 허벅지 살이 안 빠진다고 오셨는데 체형을 보니까 힙이 뒤쪽으로 너무나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체가 여기 있으면 힙이 이쪽이랑 하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한참 여쭤봤더니 스쿼트를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운동을. 그래서 스쿼트 자세가 굳어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허벅지 살이 안 빠진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스쿼트를 하더라도 자기 체형이 스쿼트를 해서 전체적인 근육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체형이면 모르겠는데 교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하체를 빼겠다 스쿼트를 하는 경우는 오히려 더 허벅지 살을 더 찌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기 체형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또 거기에 맞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셀룰라이트 치료를 병원에서 많이들 하잖아요. 어떤 치료가 있을까요? 네, 셀룰라이트 치료는 일단 기본적인 저희 생활 습관에서는 건강하게 먹고 그리고 제대로 운동하기 두 가지는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건강하게 먹지 않으면 염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고요. 제대로 운동하지 않으면 오히려 셀룰라이트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치료 원칙은 모든 분들이 다 따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로 셀룰라이트가 생겼을 때 이 두 가지만 했다고 셀룰라이트가 치료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원인의 두 가지 지방세포가 커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포를 없애거나 지방세포의 사이즈를 줄이는 치료를 하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지방세포 바깥에 있는 조직에 대한 염증에 대한 치료를 해서 조직이 재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치료 두 가지를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방세포를 줄이는 거는 뭐 여러 병원들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 뭐 고주파라든지 뭐 중저주파, 레이저, 뭐 초음파 이런 것들로 지방세포를 없애거나 또는 줄일 수 있고요. 또 염증 치료를 하는 게 더 많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만성 염증 치료도 뭐 그 혈액 림프 순환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장미들이 요즘 많이 나와 있거든요. 뭐 특별히 뭐 충격파 시술 같은 경우는 또 효과가 많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사 시술 같은 경우도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특허받은 셀루션 주사가 있어가지고 지방세포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염증을 치료하는 두 가지 목적으로 섬유화를 좀 줄여주기도 하고 조직이 재생이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사 약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체형을 보고 과연 어디를 제대로 치료해야지 부종이 빠지고 셀룰라이트가 치료되는 것이느냐 그거를 잘 봐서 정말로 이렇게 장인이 한 땀 한 땀 주사 놓듯이 그렇게 주사를 놔야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셀룰라이트 치료라는 건 조금 더 복합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샤샵이나 이렇게 문질러서 뭐 하는 샵들을 보면 나는 저탄고지를 할 거야 이런 방식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한 가지 방식으로만 디립다 오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셀룰라이트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긴 건지, 어느 부위를 치료를 어디를 해야 될 건지, 뭘 치료해야 될 건지, 얼마 간격으로 해야 될 건지, 이 사람은 식단을 바꿔야 될 건지, 아니면 체형 교정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어떨 때 주사를 놔야 될 건지, 어떨 때 빼줘야 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는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는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100시간을 하는 것보다는 영리하게 10시간 정도에서 100시간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잘하는 치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마른 셀룰라이트가 실제로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이 쪄서 보는 것보다는 삐쩍 말랐는데 만져보면 셀룰라이트가 심한데 이런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게